그래가지고 이 곱셈 공식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요? 1번부터 실제로 4번까지는 우리가 중3 때에도 다 외웠던 것들이고, 그죠? 나머지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새로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곱셈 공식표를 새로 줬습니다. 알았죠? 예.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선생님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알았죠?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x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세 개의 합, 그죠? 세 개의 합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한 거의 x고 나머지 상수는 세 개의 곱입니다. 요것도 유용하지만 요 밑에 있는 거 요게 뭐에 해당하느냐면은 실제로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이 a, b, c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이 a, b, c 세 개로 주어졌을 때에 x 세제곱 적어주고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왜? 요거 세 개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x제곱이 되고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한 거는 다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를 유지를 할 것이고 세 개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bc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이거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뭐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이게 3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모양이고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하고 두 개의 ab, 두 개의 bc, 두 개의 ca가 있습니다. 그 다음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도 알고 있어야 돼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예요. 처음엔. 그 다음에 3ab의 제곱이고 제일 끝에는 b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을 때에는 뭐만 달라지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왜 여기가 마이너스냐면 여기 b가 하나만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럼 b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 b 세제곱 있는 거에 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b라는 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 있는 것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요거 세 번 곱한 거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8번 자주 나옵니다. 그죠? a 더하기 b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요게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예요. 그랬을 때 이 결과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반대로 a 빼기 b고 요거 플러스인 경우에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9번 10번 제일 복잡한 거 9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을 또 다르게 고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9번 다시 한번 이 옆에 적어보세요. 저거를 어떻게 또 적을 수 있다? 요 부분이 2분의 1에 그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과 이 줄친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를 더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이렇게 적은 결과도 이것도 뭐라고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마이너스 3abc랑 같습니다. 이렇게 두세요. 그 다음 10번도 뭐 잘 쓰진 않는데 a제곱에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에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뭐 이거를 치환해서 뭐 합차의 공식을 써도 괜찮고 전개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됩니다. 이런 거를 나중에 뭐라고 썼냐면은 보기차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2차, 4차, 6차 이런 식으로 짝수차만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러한 식을 보기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곱셈 공식을 이렇게 외웠다 라고 생각한 가정하에 이제 뭐가 또 나와야 됩니까? 곱셈 공식 변형이 나와야 됩니다. 변형. 곱셈 공식을 변형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곱셈 공식은 뭐였었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다 이거였는데 그 플러스 2ab 여기 있던 걸 1로 넘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만 찾을 수가 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찾을 때에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만 하면 된다 이 뜻인 거겠죠.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것도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a 빼기 b의 전체 제곱에서 4ab를 하는 거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이런 게 나오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를 빼면은 요 정리한 아까 우리가 외웠던 요 곱셈 공식을 정리한 거에서 이 부분이 다 날라가요. 그럼 날라가면은 요거하고 요거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또 외워줘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4번도 3개짜리의 완전 제곱도 요거 전체 제곱하면 플러스 2ab, 2bc, 2ca 있었으니까 그걸 빼주면 요거만 남는 거겠죠. 그 다음 아까 요것이 요거하고 같다라는 거 방금 우리가 적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에 있는 것도 요거하고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에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은 아까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에 더하기 3abc 마이너스 3abc를 1로 넘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될까요? 3abc. 그렇죠. 요게 0 되면 이게 다 날라가요. 0이면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이 3abc하고 같습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이게 뭐하고 같다고 했었냐면은 요거하고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더라도 뭐가 돼도 a하고 b하고 c하고 같아도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a, b, c가 세 개가 같아도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은 3abc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역수 모양의 우리가 곱셈공 변형도 중학교 때 우리 이거 봤던 것들입니다. 그죠? 이거는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두 개 곱했는 게 아까 여기에 보면 a, b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역수 모양은 그 a, b가 없는 거니까. 그죠? 요거 하나만 알아도 계산할 수가 있다. 세제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알죠? 자,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충분히 이제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 다음 자 항등식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희상이 항등식이 뭐야? 항등식이 뭡니까? 일라. 니가 아는 걸 얘기해. 자, 일단 선생님 등식은 뭐야? 뭐? 부호? 등호. 그죠? 네. 등호 사용한 식은 다 등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등식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습니다. 항등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2x 더하기 x는 3x예요. 좌변하고 우변이 당연히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x 대신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항상 참이 되겠죠. 이러한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참이 되는 거는 항등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좌변 우변이.
근데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은 요게 뭐를 넣었을 때는 참이 됩니까? 1 넣으면 참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참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는 참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인류는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이 정도 지금 구할 수 있겠죠? 3차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방정식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방정식이 단순히 그냥 뭐 1, 2, 3차 방정식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뭐 미분 방정식, 방정식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방정식을 풀어내야 뭔가 식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이 된 걸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이론을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사람은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알았죠?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등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참이 돼야 되니까 ax 더하기 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에 어떤 거를 넣더라도 참이 되려면은 a도 0 되고 b도 0 돼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 ax 더하기 b랑 a-x 더하기 b 빠졌네요. b-가 b'이 같으려면, 항등식이 되려면 a랑 a' 같고 b랑 b' 서로 같아야 됩니다. 2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항등식의 양변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만약에 미지수로 되어 있다 합시다. 이게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에 이러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정계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다? 크게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죠? 개수 비교는 그냥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를 해요. 그럼 똑같기 위해서는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다 이렇게 찾는 게 개수 비교. 수치 대입은 어떻게? 문자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이걸 대입하니까 A가 얼마가 나오겠네? 또 다른 수를 대입하니까 B가 얼마가 나오겠네? 이렇게 하는 거를 수치 대입 이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아까 비슷한 얘기 또 했었는데 A라는 식을 B로 나누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식은 이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X에 대한 문자로 표현된 다항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항등식일 거예요. 그죠? 항등식. 알았죠? 그 다음 나머지 정리 아까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뭐를 하지 않고도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느냐 이 뜻이에요. fx를 x-알파로 나눈다고 합니다. 몫이 뭔지는 qx예요. 나머지는 뭐라고 적을까요, 우리? 1차로 나눴으니까 보통 상수 r이라고 합니다. 네, r.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뭐를 찾고 싶냐? r 찾고 싶어요. 그죠? r만 알면 돼. 그러면 이 식이나 이 식이 아까 똑같은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 대신 얼마를 대입하면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돼요. 그죠? 근데 그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되는 것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요것만 구하기 위해서는 요게 없어야 돼. 그래서 뭐를 대입한다? 알파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f 알파고 오른쪽은 다 날라가 버리고 r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f 알파가 바로 r이구나. 그래서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차가 ax 더하기 b로 나눈다면 당연히 이거 0 되는 걸 집어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f-a분의 b가 나머지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죠? 나머지 정리. 그러면 나머지를 찾는데 당연히 이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속 안 나오는데 이 나머지가 뭐가 되면 나머지가 만약에 0 됐다 합시다. 이 나머지를 구했는데 0이 됐다. 그 말은
이 1차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 됐다는 거는 이 1차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이 1차가 이 fx의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 약수가 된다. 그걸 보고 인수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알았죠? 그거를 나머지 정리에 발전된 구체적인 한 형태가 인수정리입니다. 알았죠? 다음 이제 인수분해 나옵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도 중학교 때 다 해봤던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그러니까 숫자도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소인수들로 쪼갤 수가 있잖아, 그죠? 소인수들로 쪼개서 여러 가지 성질을 찾는 것처럼 다항식도 인수들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로 곱해서 있는가, 이제 이거를 찾아내야 나중에 최대 공약수도 구할 수가 있고, 최대 공약수를 알고 최소 공약수를 알아야 다항식을 통분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했어요. 뭐다? 공통인수분해. 여러분, 복잡한 인수분해일수록, 사실은 복잡한 인수분해일수록 공통인수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알았어요? 복잡한 인수분해일수록 공통인수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수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2번, 3번, 4번, 5번 중학교 때 다 했어요. 6번, 7번, 8번, 9번. 자, 아까 했던 거에 당연히 거꾸로겠죠, 그죠? 거꾸로. 그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 거꾸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통인수 보내는 것부터 해서 인수분해 공식들까지도 쭉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첫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는 거를 뭐 한다? 치환. 맞죠? 네, 공통 부분은 치환합니다.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 게 일단 우선. 그 다음 아까 요러한 식을 무슨 식이라고 했었어요? 무슨 식?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x제곱을 뭐 라지 x로 치환하는 게 하나고, 근데 이거는 쉬워요. 별로 안 나옵니다. 문제 나오면 당연히 어떤 게 나온다? 치환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치환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고쳐야 됩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고쳐서 우리가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인수분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4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보기차식인데 더 이상 이거 치환한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안 되지만 얘를 어떻게 하면 이걸 2x제곱이라고 두고 뒤에다가 뭐를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요 앞에 부분이 전체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차의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합차의 공식으로 다시 인수분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하나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이거 더 인수분해 안 되나요? 될까 안 될까? 도현이 될까 안 될까? 되니까 물어볼 것 같아. 저런 눈치. 되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의 근을 구하면은 x 마이너스 뭐 하나, x 마이너스 뭐 하나 이렇게 쪼갤 수는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 쪼갠 결과에 이 들어갈 근은 사실은 뭘까요? 거기서 유리수의 근은 분명히 아니야. 무슨 말? 허근 나옵니다, 사실은. 허근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허근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라는 거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따라서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디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만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네. 그런데 엄밀하게는 쪼갤 수는 있어요, 사실은. 네. 쪼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수분해 안 해요. 다음. 중요한 거는 3번 같은 겁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그러니까 막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막 차수도 막 뒤죽박죽이고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열된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걸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왜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할까?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 합시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 근데 y라는 문자로 기준으로 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었어요. x는 3차까지 있고 y는 2차까지 있어. 그럼 누가 더 좋아? Y. 당연히 y가 차수가 낮은 걸로 하는 게 항이 그만큼 적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뭐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걸 인수분해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분해 하라고 할 때에 여기에 지금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1 집어넣으면 잠깐만 1 안 되죠? 1 집어넣으면은 아니죠. 이러면 됩니까? 네. 네. 그럼 이런 이제 3차식이 있다 합시다.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 공식이 있을까요? 이거 없습니다. 그죠? 보기 차식이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아닙니다. 그지? 앞에 공식들 많이 있잖아요. 막 곱셈 공식 10개까지 있고 막 변형도 막 9개, 막 인수분해 공식 10개 막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수학 전공하는 뭐 대학의 교수님들 이런 데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인수분해 공식 10번째 거 외우십니까? 하면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래합니다. 네. 그걸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별로 쓰이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안 쓰입니다. 별로 잘. 필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거를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필요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배우게 되면은 이 3차라든지 4차 방정식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미분을 했는 게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할 때 필요한 게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이러한 일반적인 3차라든지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조립. 아까 인수 정리가 뭐였습니까?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 되는 경우가 인수 정리였죠? 그 나머지가 0 되는 걸 찾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왜 그걸 찾습니까, 선생님? 조립제법 하려고. 이걸 조립제법해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는 0 된다. 이렇게 찾으면 그러면 x가 뭐가 되거나 x가 뭐가 되거나 x가 뭐가 되거나 이걸 찾는 게 내가 뭘 한 거냐면은 3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제일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투 배우면서 이제 미분 이런 거 다 배우게 되면은 왜 그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제일 필요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고등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분의 1 정확하게 한 4분의 1 정도.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나와요.
방정식, 부등식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뭐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부등식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분량이 좀 제일 많습니다. 그 중간에 게. 그거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그러네요. 그죠? 도형의 방정식. 직선, 원, 뭐 도형의 이동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또 한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자, 중요한 건 사람이 이 기억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계속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개념을 또 막 이렇게 해야 될까?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개념 한번 정리하고 들었으면 문제로 그걸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이 문제 풀니까 그때 그 얘기가 그거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거기 지금 파일에 줬는 거에다가 딱 끼워 놓고 들고 다니세요. 알았죠? 다음 이제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근데 정진이 뭐 안 배운 부분이 있어? 도미 중에 혹시? 네. 어느 부분을 안 배웠어? 이게 원의 비례 부분 저도 모르는 거. 원과 비례에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진 부분도 있긴 있어요.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 따로 얘기해 줄게요. 저 이쪽 이 원과 이쪽 어, 이 삼단 쪽에 선생님 그렇게 삼포도하고 안 배웠어요? 네. 그거 필요가 없다. 이쪽은 다 했습니다.